군사와 과학이 만난 운명의 신과 전쟁사 속에서 미래 국방의 시그널을 찾는 밀리터리 S. 오늘 아침에 양치했어요? 양치했는데 혹시 뭐 우리 너무 당연하게 매일 쓰고 있는 칫솔. 네. 다행히 이것을 발명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상쾌하게 양치질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매일 이거 없이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나일론. 와. 세계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비단, 면화, 그리고 20세기의 현대 문명을 연 게 나일론이다. 나일론은 모든 곳에 들어가요. 섬유, 의복, 또 산업, 의료, 특히 군사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널리 쓰이고 있어요. 우리 그 군대에서 입는 군복, 우리 하늘에서 강화를 하면 낙하산. 그렇죠. 이런 군수품 중에서 사실 나일론, 이런 합성 섬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군수 산업과도 뗄 수 없는 이 중요한 나일론. 처음 발명한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바로 엘레테르 듀퐁. 듀퐁.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프랑스 혁명기에 공포 정치, 도망을 가야겠죠.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약, 화약 이것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을 만들어요.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듀퐁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해요. 근데 당시에 1861년에서 5년까지 남북전쟁, 네. 그때 북군이 정부군이에요. 이 북군에 화약, 폭약, 다이나마이트를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북군의 폭약 중에 40%, 거의 절반 가까이를 듀퐁사가 공급을 했다고 해요. 엄청난 화학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테고 그러면 화약의 수요도 줄어들 거잖아요. 뭔가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화약뿐만이 아니라 그 인조 섬유, 의약품, 염료 이거를 이제 다 만들어내는 화약 혹은 화학 회사예요. 그러면 막 그런 연구 개발의 결과로 드디어 나일론을 개발하게 되는 네, 거예요? 윌리스 캐러더스라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유기화학자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듀퐁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신제품을 개발해 주시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연구 부장직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영입을 한 지 6년 만에 바로 이 나일론이라는 합성 섬유 개발에 성공을 해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 잘 녹지도 않고 탄성 있는 합성 섬유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캐러더스의 동료가 실험에 실패를 해서 아이쿠야. 합성 고무,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물에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이거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폴리에스테르 물질이 비커 안에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실처럼 막 네, 이렇게 합성 섬유니까. 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마술처럼. 바로 이 모습을 캐러더스가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뜻 보면 우연 같은데 그럼 무수한 실험 결과 끝에 나온 우연 같은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나일론을 개발한 이 캐러더스는 정말 엄청난 세계적인 과학자로 막 추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었겠는데요? 개발했지만 성공을 결국은 못 봤고요. 아이고야. 근데 그 상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더 철저하게 기업의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둘이 결이 안 맞았겠네. 안 맞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캐러더스가 고생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거예요. 어떡해. 예, 1937년 바로 시장에 출시하기 직전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나일론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걸 개발한 과학자는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아쉬운데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모습을 못 봤다니. 이 캐러더스가 정말 유능한 화학자였다고 하는데요. 이 나일론을 개발하기 전에는 잠수복이나 전선, 피복 등에 쓰이는 합성 고무, 그러니까 네오프렌도 발명을 했었다고 와. 합니다. 아니 그런데 교수님 이 나일론을 선보인 때가 네. 1939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면 2차 세계대전 직전인데 전쟁 전에 조금 시기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류를 오히려 잘 탔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실크가 최고 인기였겠죠. 네. 고급 섬유고요. 그런데 실크의 원사, 그 동양의 섬유고 특히 일본에서 실크 원사를 다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잖아요. 네, 일본에서 들여오던
실크 원사가 다 전면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때에 맞춰서 듀폰의 나일론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장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게 됐죠. 나일론을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 당일 네. 뭐 정말 몇 시간 만에 동이 났어요. 오. 폭발적 인기를 끌었대요. 이게 네. 뭘까요? 바로 스타킹. 어. 여성들에게 스타킹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맞아요. 네, 원래 나일론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칫솔이에요. 네. 그런데 초대박 상품은 실크 스타킹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용 스타킹이었어요. 어느 정도 성공했냐면 네. 출시 당일날 전국에서 80만 켤레가 팔렸고요. 4일 만에 품절 대란 400만 켤레를 팝니다. 말 그대로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 아이템, 핫템으로 등극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거는 소위 상업적으로 대박은 났다 이거예요. 근데 어떡하다가 이게 군수품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원래 듀퐁이 방산 군수 기업이에요. 아, 그래서 이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의 보온복, 또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산, 가볍잖아요. 피복류뿐만이 아니라 주요 무기, 장비 뭐 이런데 다 나일론을 쓰게 돼요. 나일론의 장점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네. 과거보다 굉장히 가볍게 이런 장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강하잖아요. 강철보다 강하다. 생존력도 높아. 네, 총알이나 훨씬 더 보호 그 능력이 뛰어나겠죠. 전투 효율이 극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네. 원정 물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 낙하산, 우리 이 떨어진 거를 수거하면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아, 정말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었네요. 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와, 전쟁과 과학의 크로스된 결정적인 순간들을 저희 밀리터리 S에서 쭉 살펴봤는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방, 과학, 기술 분야를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밀리터리 S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